예, 안녕하세요. 예, 오순재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백제계의 천황, 오진덴노, 응신천황이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그걸 알아보기 전에 동부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동부여라는 나라는 이 부여라는 나라는 우리 인체로 치면은 목에 해당됩니다. 머리에 해당되는 게 이제 고조선이고 목 부분에 해당되는 게 부여입니다. 근데 이 부여사를 우리가 잘 모르고 더군다나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해모수가 북부여를 세우죠. 그 후에 이제 그 후신이 동부여가 되는데 동부여 말고 또 졸본부여가 있습니다. 근데 졸본부여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시끄럽고 이제 그런데 그 졸본부여의 뒤를 이은 것이 이제 고구려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동부여를 칩니다. 쳐서 이제 멸망을 시켜요.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대무신 왕 때입니다. 그래서 AD 22년 멸망하죠. 그러자 이제 부여왕의 사촌 동생이 1만 명을 데리고서 투항해서 옵니다. 고구려로. 그래서 그를 왕으로 봉하여 연나부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마한이 이렇게 이제 투항을 했다. 그럼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게 이제 통제력이 강화될 때까지는 그 사람한테 위탁해서 이렇게 분봉왕.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치면 헤롯과 같은 사람이죠. 헤롯. 예. 그래서 이제 봉하에서 어디에다 뒀냐? 연나부라는 곳에 두었는데 왜냐면 고구려는 오부제도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연나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등에 어떤 무늬가 있나 봐요. 그걸 갖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을 낙시라는 성을 주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 연나부가 서서히 이제 힘이 생기면서 고구려를 이탈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부여하고 자꾸 혼돈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를 많이 하는데 이미 동부여는 이때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동부여의 역사는 여기서 끝난 거고 그 뒤에 이렇게 찔끔찔끔 나오는 부여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위에 동부여하고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망명부여. 왜냐면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니까 여기저기 가서 이제 이렇게 얻어 터지고 이동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망명부여다. 망명정부 뭐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망명정부 또는 낚시부여. 왜냐면 낚시성을 줬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면 거의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요하에서 이제 서북 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제 개원 정도 되겠죠. 개원. 그러니까 서요하 이제 그 서요하고 동요하 만나는 그 부근. 이제 그러다가 쭉 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어디까지 들어오게 되냐면 그 기사에 보면은 역사 기록에 보면 백록산까지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 백록산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동부여가 있었던 녹산, 그러니까 길림이죠. 지금 길림시. 거기서 이제 동모산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동단산을 이제 녹산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가 아닙니다. 이 백록산은 어디냐? 지금의 백량산을 지칭합니다. 이게 뭐냐면 건창. 그러니까 건창이라는 곳과 능원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게 이제 백량산입니다. 지금도 있죠. 그것을 우리가 백록산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쭉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꽤 멀리 들어온 거죠. 요소 지역까지 쭉 들어왔는데 거기서 역사 기록에 보면은 백제에게 패하였다. 백제. 그래서 백제에서 패하여 동쪽으로 밀려갔다. 그러니까 이 백제는 누구냐? 요소백제입니다. 요소백제.
그러니까 요때 지금 보면은 요소 지방을 최초로 차지한 게 언제냐면 고유왕 13년 246년이에요. 왜냐면 고구려가 위나라 유주자사 관구검이 낙랑, 대방, 현도 이런 태수들을 끌고 들어가서 고구려의 환도산성을 함락합니다. 그래서 동천왕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지금의 연변 쪽에 있는 북옥조 지역으로 달아나게 되죠.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소 지역에 있는 위나라의 그 주력 부대가 쭉 빠져나가고, 왜냐면 낙랑군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주력 부대가 쭉 빠져나니까 공백이 생기죠. 힘의 공백이. 그거를 탐지한 고이왕이 바로 진충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수군으로 요소 지역의 낙랑군을 공격해서 취하였다. 그게 이제 요소 진평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그 지역, 그 요소 지역으로 쭉 밀려왔던 망명부여가 백제한테 공격을 당해서 동쪽으로 쭉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가서 살았냐? 그 동쪽은 모용외입니다. 이 모용외한테 언제? 285년에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그 왕의로가 죽고 만여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 아들인 의라가 그 잔류 세력을 끌고 어디로 갔냐? 옥조 지역으로 갔다. 근데 그 옥조를 자꾸 동옥조, 지금 함흥 지역에다가 갔다가 자꾸 이렇게 세팅을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옥조는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옥조는, 북옥조는 연변 쪽이죠. 그 다음에 동옥조는 지금의 함흥 쪽이고, 그 다음에 남옥조는 지금의 이제 뭐 해성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이 지금 여기서 언급해놓은 옥조는 뭐냐? 서옥조예요, 서옥조. 그럼 서옥조는 어디 있었냐? 요하의 서쪽에 있었겠죠. 그 지역으로 달아났을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옥조라는 게 한사군 그 9년에 보면은 현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옥조현. 그래서 우리가 현도에 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정창 씨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당시에 망명부여의 왕이었던 의라 왕이 백제 고이왕의 도움을 받아서 백제가 개척한 큐슈와 혼슈의 최초로 세운 백제국이죠. 그 외국의 왕으로 봉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걸 검증해야 되겠죠. 네. 자, 여기 보십시오. 269년에 큐슈 지역의 진국, 신공이에요, 신공. 근데 이 당시에 신공은 이때 살아있지 않았어요. 중국 역사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죠. 247년에 죽고 그의 딸이 다스렸다. 딸이 뭐냐면 대여라는 여자입니다. 그게 뭐냐면 야마타이 국이에요. 이거를 269년에 쳐서 백제가 차지합니다. 그 후에 쭉 밀고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냐? 지금의 키나이, 세도나이까지를 다 쭉 밀고 들어가면서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야마토에 가서 바로 이제 지금의 오사카 지역, 그 지역에다가 딱 백제국을 세운 거죠. 그게 언제냐? 270년. 그래서 오진천왕을 세웠다. 그리고 칠지도를 이 신공에게 준 게 아니고 252년 언제 칠지도 칠자경을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미 죽었죠. 신공이 247년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준 거냐? 이 오진천왕에게 준 거죠. 왜? 백제가 뜬금없이 왜 신공에게 줍니까? 네. 자기 나라한테 준 거예요. 자기 나라가 자기가 세운 왕에게.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부여사예요. 정리를 하면 헤브루, 금화, 대소. 이때 망하거든요. 그랬고 이제 투항이에요. 하나는 빠져나가요. 갈사라 그래서 지금의 훈춘 지역으로 빠져나갑니다. 쭉 내려가요. 마지막 왕이 도두, 68년에 고구려에 투항했다. 이건 뭐 역사 기록에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쭉 나가면 보면은 연나부에다 안치했는데 27년에서 77년 사이에 자립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요 개원이죠.
여기서부터 쭉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백록산입니다. 백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요소백제. 그러니까 여기서 공격을 당해서 이쪽으로 가겠죠. 쭉 빠져나갔다 또 여기서 공격을 또 당하는 거죠. 네. 그 여기 보시면은 왕들이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역사 기록에 간간히 나타나니까 굉장히 그 끈질긴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끈질긴 나라다. 굉장히 목숨이 길죠. 가늘게 길게 간 국가다. 하기야 뭐 거의 그 발해도 보면은 부흥운동을 거의 200년 가까이 하잖아요. 정말 즐겨요. 우리 민족이 보면은 좀 즐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여 또한 굉장히 즐긴 이런 이 망명부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태백이사 부분입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얘기가 또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대진국 봉기에 의려국이 정주는 의려국의 도읍이 있었던 곳인데 선비의 모용에게 패한 바 되어 핍박을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여 생각하기를 뭐 내혼이 아직 꺼지지 않아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러자 그의 아들 부라가 누구냐면 의라예요. 의라에게 은밀히 부탁하여 백량산을 넘어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밤에 해구를 건너니 바다의 그 어구겠죠. 건너니 따르는 사람이 수천이었다. 마침내 건너가 외인들을 평정하여 왕이 되었다. 스스로 삼신의 부명을 응한다고 하여 여러 신하로 하건 축하하고 의례를 올리게 하였다. 이건 정확하게 나오죠. 요거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또 하나는 뭐라 그러냐. 혹 전하기를 의려왕이 선비, 여기는 선비는 이제 모용회죠. 에게 패한 바 도주하여 바다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다. 자제들이 도주하여 부곡조를 지키다가 다음 해에 의라가 즉위하였다. 이로부터 모용회가 다시 침입하여 나라 사람들을 약탈함으로 의라가 무리 수천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마침내 외인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다고. 둘 다 그러면은 지금 그 문정창 씨가 얘기한 게 정확하게 맞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거기다 여기다 백록산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백량산이라고. 그리고 왜의 왕이 됐다고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모든 것이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쭉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면 일본 쪽에 이런 게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있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오사카부 스미요시구 니와이에 뭐라 그러냐면 야마토가와 대화천이죠. 제일 중요한 강입니다. 요 옆에 뭐냐면 오요사미 진자 대의라 신사예요. 의라 신사예요. 의라. 근데 여기 보면은 함양유치초에 뭐라고 되냐면 이 신사는 섭진국은 지금의 오사카입니다. 주길군 대량향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주길군은 뭐냐면 지금의 어디냐면 오사카후 스미요시구에 있는 스미요시 진자 다이샤. 여기는 백제로 떠나기 전에 그 항해에 앞서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항해가 무사히 마치기를 제사 드렸던 굉장히 중요한 신사예요. 그게 있는 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의라가 이끌었던 집단이 자리 잡았던 데는 어디냐? 카와치예요. 한해구. 의라의 향이 있어요. 이름이 아예 딱 돼 있어요. 의라향이라고. 여긴 대라향으로 돼 있죠. 여기는 이름이 딱 언급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신사 이름이 돼 있고, 지금 어디냐? 오사카고 마츠바라시예요. 예. 여기가 이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응신천왕 제1대 천왕입니다. 여기가 2대 천왕 인토쿠 천왕. 이 왕궁이 있었던 데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오사카 앞바다예요. 이 주길 신사가 어딨냐? 여기 스미요시 신사가 여기에요. 지금은 이게 다 매립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다 이렇게 매립된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바다가 어디 있었냐? 바로 요 앞에, 주기신사 요 앞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제가 가보니까 여기 사거리가 있거든요. 사거리 옆에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등대라는 건 바닷가에 있는 거지 내륙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내륙에 있는 건 영산포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요 앞에 있었다니까 바다가. 그 이만큼이 매립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여기에 대라향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대의라 신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줄줄이 있잖아요. 여기 쭈르륵 다 있네요. 여기. 그리고 의라향이 어디냐? 여기에. 여기가 대라향이고, 여기가 의라향이고. 이 신사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확하게 중국, 이 한국, 일본, 이게 다 맞는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예, 뜬금없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연구하고 끼워 맞춰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있는데도 안 써먹으면 바보고 그건 연구자로서의 연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자, 그 다음에 요사미 씨, 의라 씨죠. 의라라는 씨가 있어요. 네, 이분들이 성이 있어요. 아예. 근데 여기는 이 신사 앞에 요사미노 이케, 그러니까 의망지라고 여기 이 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를 막아서 농경지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가 드넓잖아요. 굉장히 이거 보세요. 다 벌판이잖아요. 여기 얼마나 넓습니까? 이 밑으로도 벌판이고. 그러니까 가운데 딱 센터에 있잖아요. 예, 이 지역의 농산물을 관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의망둔창이라는 둔창을 썼어요. 이 둔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할지에 직할지. 백제는 지방의 이게 지방을 장악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냐면 담노제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일본을 연구해 보니까 일본은 둔창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황실 직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 이거 알박기죠. 우리로 얘기하면 중요한 지역에 딱 둔창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권도 장악하고 그 지역에 거기에 관리를 파견할 거 아니에요. 그 관리를 통해서 그 지역을 또 장악하고 이러한 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라계가 잡으면서 그걸 싸그리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백제계의 그 잔재니까. 그런데 지금 이 둔창이 있던 곳이 어디냐? 오사카부 마츠바라시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 미야케 신사가 있어요. 둔창 신사라는 신사가 남아 있어요. 그 정도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이들의 파워가 얼마나 셌냐? 의라 오원이라는 사람이 이 의라 씨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천황이 아비고, 아손자라고 불렀어요. 내 손자예요, 내 손자. 아손, 아비고. 이렇게. 그 정도로 이들이 그 당시에는 막강한 파워를 가졌던 족속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부여족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응신천황 11년조인데, 아와지 시마, 담노도죠. 이 담노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사냥을 갔는데, 하리마에에서 녹자수문. 이름이 좀 특이하죠? 사슴이에요. 사슴의 아들의 수문이다. 나타. 뿔이 있는 사슴의 가죽을 의복처럼 입고 있는 히무카노쿠 군이, 그래서 일양국이죠. 일양국의 수장인 제현 군우가 찾아왔다. 그래서 여기 그가 말하길 자기는 나이가 들어 물러났지만 조종을 잊을 수 없어 자기의 딸을 바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사슴 뿔이 나오고 여기 보면 군우예요. 뒤집으면 뭐죠? 우군이에요. 그러면 소가 있다는 얘기, 소. 근데 여기에 뭐라냐? 위서, 중국의 진서, 외인전에 뭐라 그래? 외에는 소도 없고 말도 없다.
그래서 우군이라는 말은 일본에는 없는 거죠. 근데 이 명칭을 누가 썼느냐? 고조선이 썼고 부여가 썼죠. 뭐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여기 보면 뭘 썼어요? 우가를 썼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삼국지 동이전에 보면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부여적은 외국에 나갈 때 비단 옷에 술을 놓아 입기를 좋아하고 그 위에다 추우니까 털옷을 입었다. 어른들은 여우나 살쾡이의 가죽으로 만든 갓옷, 덧옷이죠. 덧옷을 즐겨 입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뿔이 있는 사슴의 가죽을 의복처럼 입고 있었다. 똑같죠? 네, 똑같아요.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부여족이, 그러니까 그 아까 의라가 일본으로 올 때 쫓아왔던 우두머리 중에 하나예요.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우가죠, 우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군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군우. 그 현을 다스리는, 여러 현을 다스리는 우두머리. 근데 군우라고요. 우가예요, 우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 그러면 그 일항목이 도대체 지금 어디냐? 이게 미야자키. 여기 가면은 대단한 고분군이 나타난다. 그게 뭐냐면 사이토바루 고분군이에요. 무지하게 큽니다. 그래 쫙 깔려 있는데 남북으로 4.2km, 동서로 2.6km예요. 총 319기예요. 3세기 말에서 7세기까지 존재합니다. 다 있어요, 다. 여기 보면 전방 후원분이 31기, 방분이 2기, 원분이 286기. 엄청나요. 그리고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여기다 넣었거든요. 근데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멋있는데 정말 멋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신천왕이 도로를 개서요. 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합니다. 관도가 있어요. 관도. 이게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놓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행길이라고 불렀어요. 행길. 행길이라고 뭐냐면 큰 길입니다. 그래서 한길이에요. 한길. 큰 한자. 한강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발음이 안 되니까 그냥 행길 그래요. 그럼 대동료 지도에 나오는 거하고 지금의 행길하고 틀려요. 이건 누가 놨느냐? 일본 사람들이 놓은 거냐. 왜? 군용도로니까. 철도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한 큰 길, 이 당시는 그걸 뭐냐? 관도라고 불러요. 관에서 설치한 도로. 이거를 처음으로 놨어요. 272년. 동쪽에 에미시, 오랑캐죠. 왜 그러냐면 뭐라 그랬어요? 일본의 알프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에미시, 즉 아이누의 땅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다가 이제 노역을 시킨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우마야 사카도. 네. 요거를 닦은 거예요. 길을 닦았어요. 그럼 지금 이게 어디 남아 있느냐? 나라현 가시하라시에 남아 있는 관용도로다. 근데 여기에 누구를 여기다가 갖다 놨느냐? 아직기가 말을 키우는 마국간이 여기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데고, 오진천왕의 행궁이 또 여기 있어요. 이 정도로 되게 중요한 데입니다. 조메이 천왕의 궁도 여기 있죠. 이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곳이다. 그것이 어디냐? 지금 여기입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지금의 도로들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나라예요. 여기 아스카죠? 예. 여기 아스카예요. 이 아스카로 넘어가기 전에 처음에는 이 지역, 오사카 지역에 있다가 오사카 지역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나라 지역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요 지역입니다. 아스카 바로 위에, 예, 그 지역에 여기가 바로 관도. 요걸 설치했다는 거죠.